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은 결국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집이 멀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깎아주면 배울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장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가장 바쁘고 가장 집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는 편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50대가 되면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자이든 타이든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지고 볶고하며 살을 맞대던 자식들이 자라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때도 친구 부모들이나 지인들의 부고가 부쩍 자주 들려오기 시작하는 때도 50대로 접어들면서부터이죠.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루틴이 끊어지고 대부분의 50대는 앞으로의 생계 걱정으로 시간 나면 해보겠다던 취미생활 하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나이 50, 뭔가 정신적인 재무장이 필요할 때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의 활조로에서 펴낸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문학과 영화사를 전공했고요. 하코도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면서 많은 광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운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행운이 찾아와도 그걸 모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지 라고 자기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도 얘기합니다. 50대는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보니 이 시기에 겪는 여러 일들에 많이 위축되기도 하죠. 이 책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가볍고 유쾌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50대는 남은 인생의 장거리 주자임을 하는 적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책이 내려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승진의 연속이었습니다. 30대까지는 급여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접어드는 순간 급여가 오르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제야 현실을 마주하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 급여가 그대로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계속 급여가 오를 줄 알았는데. 급여가 그대로일 뿐이라면 그래도 낫습니다. 50대가 되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줄어드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성장하는 시기와 멈추는 시기, 내려가는 시기가 있듯이 직장인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 생활의 절정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다음 시기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만의 철학도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단거리 주자였다면 50대에는 장거리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원에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부터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매일 수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서 속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은 절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빙긋이 웃으면서 네, 먼저 가시죠 라고 말한 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감봉과 좌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동료와 술잔을 기울이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해고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봉이나 좌천으로 끝난 것이니까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느끼면 자신과 경영자 사이에 마음의 온도차가 생깁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해고하지 않고 거둬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불평하거나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더욱 괴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회사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일단 자신을 거둬줘서 고맙다라고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리막길을 즐겁게 내려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대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손도 떼지 않고 무턱대고 싫어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겨우 50대까지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양자택일을 할 때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대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망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50대를 젊게 사는 사람, 50대를 즐겁게 사는 이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50대를 신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보았나요? 앞으로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50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와서 그 분야에 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을 차려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봅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한 사람에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한 달에 1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건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얼마쯤 들까요? 그걸 제게 물어보면 안 되죠. 임대료는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원 임대료에 한 달 운영비를 더한 뒤 한 사람에 10만 원을 받으면 학생이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해 봅니다. 학생을 그만큼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일을 하는 동업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한 계산으로는 학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자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강사가 되어 학원을 차리는 과정입니다. 단지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취미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당장 운동화를 신고 뛰면 되고 등산하고 싶으면 당장 뒷산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에 가면 입구에 팸플릿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어디에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행사에 가서 팸플릿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죽기 전에 어디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곳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할 만큼 간절한 꿈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비라면 무료 팸플릿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 행동력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자료도 펼쳐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틈틈이 알아보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알아보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려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테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꿈에 도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미리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망고불변의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종해 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 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이스코어와 비교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은 하이스코어일 뿐이지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때 우연히 나온 점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종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종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체험하는 과정이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행복과 행운,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일이고 아직 행운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이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큰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운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올 때의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죠.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에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50대에는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끝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일은 누구나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끝나는 일에는 상처받게 됩니다. 끝은 서서히라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관여한 것일수록 끝났을 때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자신이 관여하던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일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담고 있던 조직이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극단적일 때에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때의 충격과 상실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훔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시작을 가리키고 훔은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고 훔으로 끝나서 다시 아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곧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인 셈입니다. 다음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끝내면 됩니다. 끝이 먼저 오면 다음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시작이 먼저 있고 나서 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면 이제 곧 뭔가가 새로 시작되겠군 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종말론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은 극락왕생을 바라며 정토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도 천년쯤에 이 세상은 끝이라는 말세사상이 널리 퍼졌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날 때는 몇 가지가 한꺼번에 후다닥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끝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가 후다닥 끝나면 이윽고 다시 뭔가가 후다닥 시작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보다 그 여정에서 보게 된 풍경과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이 더 기억에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획하고 고민한 시간이 아까워 이런 기회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놓친다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진정한 삶의 기쁨은 어쩌면 도착지가 아닌 여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